고민 상담이 들어와서 특히 이 고민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박사 졸업이 늦어질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석사 졸업이 늦어지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박사 같은 경우는 기한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요새는 이제 대학원 관련 법률이 있어서 그렇게 막 옛날처럼 너무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박사 졸업이 늦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사 졸업 요건이 안 됐을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커리큘럼이 안 끝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써야 되는 논문을 그걸 못 채웠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수님이 보셨을 때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업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좀 이기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연구실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교수님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이 좀 핵심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연구실에 갑자기 사람이 없거나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을 때 약간은 부조리하지만 졸업을 안 하고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매우 화가 나겠죠. 이 첫 번째는 좀 답답할 겁니다. 아마 스스로에 대한 화가 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수님한테 열이 받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생각과 행동은요, 이 과정에서 교수님하고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수님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교수님이 써주신 추천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취업시장이나 여러 이후에 포닥을 가시던 어떤 상황에서든 이 교수님의 추천서는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과,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수님하고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철저히 의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또한 피어 인터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시거나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요, 그 인사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동료나 교수님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당연히 연구실에서 개판을 쳤거나 동료들이나 후배들하고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안 좋겠죠. 사람이라는 건요 결국 똑같아요. 여기서 안 좋은 소리 한 번만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선입견이 엄청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절대 갈등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요 현재가 낭비된다는 생각, 급하다는 생각, 또 박사학위만 따면 모든 게 내 인생이 이제 풀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요게 급한 겁니다. 물론 연봉을 높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죠. 신분도 보장이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버리셔야 되는 게요, 박사 학위를 땄는데 취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오히려 놀거나 아니면 가서 너무 힘들거나 가서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사람이 더 이상해지거나 더 낙오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오히려 대학원 생활 잘하다가 직장 생활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정말 사회에 질려갖고 몇 년 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끝나면 유토피아가 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딱 한 가지, 돈을 벌게 된다, 요거 하나 좋은 거지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졸업이 늦어질 때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2의 사업이나 겸직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신다 라고 해볼게요. 근데 박사 졸업한 후에 박사로 취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퇴 60에서 65살 정도 한다고 했을 때 65살이면 정말 오래 한 거죠, 일을. 실제로 60도 못 채운 경우 많습니다. 몇 년이나 일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한이. 실제로 이 60까지 일하는 사람은요 거의 최고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은퇴 시점에 참고로 자금이 7억에서 12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금융 그 자료들을 종합을 해봤거든요. 어떤 데는 7억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12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겠죠. 그러면은 일을 못하게 될 시점이 옵니다. 지금 이제 사람이 90에서 100살 산다고 하면요,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소일거리라면서 이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아프기 시작하겠죠. 경조사도 있겠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액수가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 그런데요, 이거 단순 월급으로 이거 못 모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현대 이사가 돼서 은퇴를 한다고 해도요, 이 금액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니 난 계속 일할 건데, 여러분들 사람의 기능은요, 특히 여러분들의 두뇌 이런 것들은요, 노화가 되면서 급속히 떨어집니다. 운동하는 사람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요 며칠 이걸 너무 느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 두 분을 봤어요. 두 분 다 은퇴를 하시는 분인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 나이치고는 젊은 나이에 치매 증세가 오신 겁니다. 근데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실제로 대화해보면 잘 몰라요. 근데 가끔 대화하다가 저를 순간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까먹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큰 성취를 하신 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도 진짜 큰 성취를 하셨는데, 한 1, 2년 만에 오랜만에 뵌 분이에요. 근데 그 2년 전이랑 확실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리함이 확 사라졌고, 뭔가 대화나 이런 거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느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젊으니까 지금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점에서 뭐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업이나 혹은 정년이 보장된 확실한 직업이나 아니면 뭐 연금이 보장되거나 그 외 각종 재테크를 통해서 이 금액을 모으셔야 돼요. 뭐 여담인데 우리 몸에는 모두 다 암 발현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암에 걸려요. 그거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연히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하긴 뭐 은퇴하기 한 5년 전부터 사업을 준비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갑자기 준비한다고? 남들은 20, 30대부터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기실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짧게 준비해서 이기는 게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닐까요? 또한 약간 공대신데 중공업 쪽 좀 매크로한 큰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업할 기술이나 이런 게 은퇴에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로 연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박사기간 그것 때. 그리고 이걸 계속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다수의 기업,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공기업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겸업이 보장이 됩니다. 그 솔직히 몰래 하셔도 돼요. 몰래 하셔도 됩니다. 이걸 잡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주 업무를 넘을 때 이걸 동시에 실시하시고 은퇴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는 거지, 은퇴 얼마 안 남고 쫓겨나기 전에 막 쫓기듯이 하면요 안 돼요. 그때 아이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때 박사가 늦어질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또한 이때 외국어 능력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대학원 가시기 전에 외국어를 많이 해두셨고 학회 등에서 회화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늘으셨을 거예요. 특히 논문 보시면서. 하지만 이걸 좀 제대로 공부하시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사를 가실 때 진급이나 혹은 뭐 주재원을 가시거나 이랬을 때요, 외국어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봉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직 같은 거 하실 때, 또 만약에 대기업을 가시다가 다른 중소기업에 보통 높은 직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그만한 기업을 가시게 됐을 때 외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그 직원들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외국어로 이렇게 주재원 같은 가거나 해외를 갔을 때 여기서 기회를 만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주재원에서 다른 외국 기업과 하시다가 그 기업의 이제 본부장급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그 기업에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한국 사업을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 당연히 지금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가게 된 거죠. 또 가능하면 제2 외국어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 너무 원하는 게 많냐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가 완벽하다면요. 뭐 완벽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유창하다면 제2 외국어는 살짝살짝만 하셔도요. 충분히 돋보여요.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셨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건요. 연구가 아닙니다. 과제 제안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제안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사업 동향 같은 걸 잘 읽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된다는 건요. 되게 전문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요. 포괄적인 시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전문적인 거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다시 넓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가끔 뭐 이렇게 하면 뭐 유튜브 산업 동향을 보시거나 그런 관련 책을 읽으시던가 이런 식으로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또한 과제 제안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작성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글쓰기 능력, 대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이 적고 이러다 보면 사람 대화거나 이게 대화 같은 게 좀 아무래도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맥 넓히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럴 텐데요. 이때 이제 학회나 어떤 과제를 진행하면서 모임 등에서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세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직이나 여러분들 취업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서 어떤 제안을 받은 사업 예시를 영감을 얻고요.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군사 관련된 모임, 그러니까 군대랑 같이 과제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폭발물 탐지 이런 기술이 너무나 이게 조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세련되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만나서 바로 사업에 뛰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있고요. 또한 이런 데서 앞서 말한 케이스처럼 이런 데서 만나서 뭔가 새로운 기회나 이직을 하신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만나서 어떤 인턴을 해외 유명 이런 데서 자리가 났구나. 그래서 인턴에서 거기 정규직으로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기회를 또 얻을 가능성도 있고요. 은근히 요새 융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와 이게 안 된다고? 저쪽 분야에서는 기술은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인맥을 넓히는 기회를 참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그러면 인맥 넓히는 거 쉽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특정 상황 또 비슷한 분야에서 만난 이 인맥은요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마셔서 술 마시고 놀고 이런 인맥이 아니라 아무래도 같은 걸 바라보고 있거나 또 어느 정도 지식 수준도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 인맥이 정말 효율적으로 폭발하듯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이라는 것 자체가 만나는 사람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약점이 좀 있어요. 이런 사회성에 대해서 또 인맥에 대해서 이럴 때 넓혀 두시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과정에서 만났던 인맥들이 정말 크게 작용을 했어요. 단적인 예시로 제가 학회를 갔었거든요. 석사 과정에서 해외 학회를 갔었는데 한 4, 5년이 지나고 박사 때 비슷한 분야의 다른 학회였어요. 걸어가는데 한 외국인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제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디 소속이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죠. 저도 이렇게 사람 한 번 보면 잘 안 까먹는 타입인데 당연히 그 사람은 저를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비슷한 분야고 이런 상황에서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이런 건 정말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 회복입니다. 그 대학원 과정에서는 생활이 불규칙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껏 취업해갖고 아파갖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또 이상한 언더도그마적인 생각이 펼쳐 있는데, 이게 외모를 안 꾸미거나 대충 하고 다니는 게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연구직 쪽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젠간 경영자의 입장에 올라야 돼요. 계속 연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은 직위가 가고 이제 연구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더 소위 말해서 문과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능력도 다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이길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기초를 한번 돌아보세요. 졸업하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분야나 이론 등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게 나중에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쓰는 수학, 물리, 뭐 화학 이런 건요,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에 좀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문 분야나만 하다 보니까 그쪽 그 세부적인 것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초를 한번 돌아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기관 길어지는 거 너무 화가 나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거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내던져지는 거거든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 상황을요, 즐겁다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